안녕하세요, 리치노마드입니다.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인데요. 어느 후보를 뽑을지 결정하셨나요? 주식시장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후보자가 대통령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어떤 종목을 선정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올해 저희 아이가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에 관심을 좀 가져봐라 하는 중인데, 마침 또 이제 경영학과다 보니까 더 이제 좀 한번 신경을 써봐라 하고 있거든요. 연금저축계좌는 이미 이제 만들어줬고요. 그 다음에 만 19세가 되면 ISA 계좌도 만들어줄 생각입니다. 미국 지수 ETF랑 배당 성장 ETF도 조금 담아줘서 배당금 늘어나는 재미도 살짝 맛만 보게 해주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대부분 성장주에 투자를 하겠지만 어떤 종목을 사라고 해야 될까 이제 좀 고민이 됐는데요. 좀 알아보니까 미국 직접 투자를 제외하고서는 미국 지수 이제 국내 상장 ETF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절세 계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거의 8, 90%는 절세 계좌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떤 종목을 고르면 좋을지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주요 국내 상장 일단 S&P 500 ETF들을 비교해 볼 건데요. 미국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ETF 자산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거, 코덱스, 라이즈, 에이스 이 네 개의 운용사 걸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타이거가 2020년 8월부터 에이스랑 이제 같은 날 상장이 됐는데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큽니다. 자산 규모는 타이거가 가장 크고 수수료 경쟁이 한동안 엄청났었는데 라이즈가 가장 저렴한 총 보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비용 감안하면 타이거가 이제 규모가 있어서 그런지 실비용은 타이거가 조금 더 싼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 수수료도 중요하고 자산 규모도 중요하지만 성과가 어떠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최근 1년간 성과를 한번 봤더니 코덱스 ETF가 미미한 차이지만 0.05% 가장 우수했고요. 라이즈가 그 다음, 타이거가 아까 규모는 제일 컸는데 3등이고 에이스가 4등입니다. 1등과 4등은 0.13%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제 점점 벌어지죠. 이게 또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질 것 같은데 최근 3년을 한번 다시 살펴봤습니다. 최근 3년을 살펴보니까 또 코덱스가 1등을 했네요. 62.48%, 에이스가 62.12, 타이거가 61.68%. 여기서 일로 내려갈 때는 차이가 좀 많이 커졌죠. 거의 0.8%가 차이가 나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봐라. 수수료가 싸다고 뭐 규모가 크다고 또 좋은 게 아니네. 성과는 또 다른가 보네. 어차피 종목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종목을 언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또 성과가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나스닥 100 ETF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 합니다. 나스닥 100 ETF도 타이거가 자산 규모로는 1등이고요. 수수료는 코덱스랑 라이즈가 동일하게 0.006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실비용을 체크해 보면 아무래도 순자산 규모가 커서 그런지 타이거가 가장 실비용이 낮은 걸로 나옵니다. 그럼 뭐 이제 비용이나 자산 규모는 알겠는데 성과가 또 제일 중요하잖아요. 다시 또 1년 성과를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1년 성과 비교해 보니까 여기서도 코덱스가 14.09%로 1등이고요. 그 다음이 라이즈, 그 다음이 타이거, 에이스가 가장 좀 처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3년으로 이제 시간을 다시 좀 늘려볼 건데 3년간 성과를 보면 마찬가지로 코덱스가 87.76%, 그 다음에 라이즈 87.2, 에이스, 타이거가 꼴등이 돼버렸습니다. 여기서도 또 한 0.8%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규모가 크다고 이게 실비용이 작다고 성과가 좋은 게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S&P 500이나 나스닥 다 코덱스가 1등을 했고요. 일단 또 분배금 이슈가 있거든요. 물론 이 미국 지수 투자는 사실 분배금을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분배금 이슈가 좀 생겼잖아요. 타이거가 분배금을 미지급했다 뭐 이런 이슈가 생겨서 그 뒤로 이제 분배금을 추가 지급하는 경쟁이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분배금이 243원이 생겼는데 70원만 배당을 했다. 미래에셋이 축소 지급을 시인했고 뭐 어쩌고 막 이런 기사들이 2월 달에 한참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점유율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에는 미래에셋이 미지급금에 이자까지 드려요 하고서 추가 지급을 한다고 해서 뭐 또 일단락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지금 이제 타이거랑 코덱스랑 1, 2위 간의 싸움이 뭐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미래셋이 더 준다고 하니까 코덱스에서도 유보했던 배당금, 그러니까 코덱스 같은 경우는 예전에 TR 방식, 그러니까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올 초에 법이 바뀌면서 이제 분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쌓아놨던 분배금들이 있어요. 그 분배금을 앞으로 더 드릴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더 준다 그러니까 우리도 더 드릴게요, 이렇게 된 건데 매 분기에 이제 기본 분배금은 그대로 나가고 과거에 누적해놨던 분배금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15분기 동안 드리겠습니다. 이거니까 거의 4년 동안 분배금을 추가로 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과거 누적 분배금은 외국 납부 세액 이슈가 해결된 돈입니다. 작년 12월까지는 외국 납부 세액을 국세청에서 이제 환급해주고 절세 계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그걸 돈을 안 내도 되는, 그러니까 차감이 안 되고 들어오는 형태였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해결된 돈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또 장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코덱스 활용을 해서 전쟁을 맞불을 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분배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앞으로 투자를 한다면 분배금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어떻게 차이가 날 것인가 한번 봤는데 이게 펀 ETF에서 보이는 화면이거든요. 연 분배율이 1.25%, 뭐 S&P 500이 뭐 이 정도 나오는 거죠. 라이즈도 1.24, 1.21, 에이스는 조금 떨어지는데 코덱스 같은 경우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2.3%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밀어놨던 걸 주니까 그러는 건데 뭐 그거 분배락 되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건 또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1분기 걸 지급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세 번에 대해서 코덱스가 더 지급을 하는 형태가 돼서 1.78% 정도 나올 것 같고요. 1.25, 뭐 1.24, 뭐 1.21 이렇게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분배율이 안 변한다고 그냥 가정을 했습니다. 동일하다고 가정을 했고 26년부터는 네 번이 이제 더 추가로 나오니까 2.32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ISA에서 투자를 한다, 2천만 원을 나는 S&P 500을 다 넣었다라고 이제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해볼게요. 2천만 원 투자했을 때로 보면 이게 이제 누적 배당금이거든요. 누적 분배금인데 처음에 이제 35만 6천 원 이렇게 해서 이제 누적 분배금이 쭉 늘어났는데 한 7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쭉 벌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누적으로 되다 보니까. 물론 이게 이제 분배락이 생기면서 평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이제 추가되는 분배금 자체는 세금이 안 떨어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거 바로 재투자하셔도 되고요. 다른 상품을 사도 되거든요. 어쨌든 그런 돈이 들어오는데 더 많이 들어온다 일단은 뭐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스닥백도 한번 살펴봤더니 나스닥백도 다른 데는 0.6%대가 나오는데 코덱스 같은 경우 1.2%까지 거의 두 배가 나옵니다. 두 배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아까 똑같이 1분기는 이미 줬으니까 나머지 세 개 분기에 이렇게 적용한다고 치면 이제 이런 차이가 나오는데 이것도 2천만 원을 준다라고 가정을 해서 누적 분배금을 따져보면 거의 뭐 한 45만 원 차이가 나는 거죠. 다른 쪽과.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훅 벌어지니까 굳이 이걸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은 그 절세 계좌는 연간 한도가 불입 한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는데 그 안에서 이 돈 갖고 조금 뭘 딴 걸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잖아요. 또 그렇다고 팔아서 뭔가를 하기에는 약간 찜찜한. 특히 이제 이 미국 지수 상품 같은 경우는 계속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걸 뭐 샀다 팔았다 할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럴 때 이제 분배금이 들어오면 쏠쏠하게 써먹을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우리 아이한테 추천할 종목을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서 한번 추려봤는데 일단은 자산 규모나 운용사의 역량이나 이런 걸 비교를 해보면 1, 2등만 이제 일단 먼저 추출이 되겠죠. 타이거랑 코덱스로 압축이 되는데 장기 성과로 놓고 봤을 때 아까 코덱스가 더 좋았잖아요. 이제 장기 성과라고 하는 거는 수수료 같은 게 이제 반영된 거잖아요. 코덱스가 이제 일단 우수하고 뭐 사실은 수익률이 우수한 걸로 벌써 끝나는 것 같긴 한데 거기다 추가로 생각할 게 이제 분배금이 추가로 더 들어오는 부분을 절세 계좌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 분배금 미지급 이슈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사실은 신뢰도가 좀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는 코덱스로 아이한테 모아 가도록 할까 생각 중입니다.
적어도 그 분배금이 더 나오는 향후 4년간은 유지하지 않을까. 코덱스가 혹시 사고를 치지 않는 한은 4년은 유지하지 않을까가 제 생각인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여러분들의 원픽 S&P 500과 여러분들의 그 원픽 나스닥 100 종목은 어떤 건지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이제 뭐 오프라인 모임 또 할 때는 이 구독자분들이 생각하는 배당주, 뭐 원픽 이런 것들을 해서 리노클럽 ETF 내지는 리노클럽 포트폴리오를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니까, 그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구독자들 많이 늘었는데요. 38,000명까지 늘었습니다. 빨리 10만이 달성되는 그날이 오도록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좋아요와 댓글까지 해주시면 제가 많이 힘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